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공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뭔가 거칠죠? 쌈박지 일어나도 큰 이질감이 안 들 것 같은 그런 곳에 왔는데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잘려나갔지만 제가 뭐 예전에 축구, 리버풀 팬이라는 것도 유명해졌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빠진 건 이 UFC라는 격투 스포츠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 정찬성 선수가 드디어 챔피언전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UFC 부산 정찬성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제가 무슨 뭐 선수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시청도 3단쯤 되는 사람으로서 뭘 알겠냐 싶어서 진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오늘 스포티비의 중계진이자 위클리 파이트 클럽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두 분 교독보트 이교덕 기자님과 스포티비 이교덕 기자님과 전 UFC 벤터큰 파이터 형 약대생 네, 맞습니다. 손진수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왜 제가 가운데 앉았죠? 너무 비교되는데. 이건 진짜 천운이다. 또 이건 볼카노프스키 입장에서 정찬선 선수를 지목하는 게 납득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채널에 격투기 팬층이 좀 유입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우리 위클리 파이트 클럽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콘텐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챔피언전을 합니다. 이 오늘 제가 하는 질문은 HUND UFC 치면 네이버에 블로그가 뜹니다. 운영자가 저한테 준비해준 질문이고요.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우리 격투기 팬 여러분들은 한 번씩 가서 클릭해주면서 그 컨텐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큰 이벤트거든요. 솔직히 알도 때는 체감이 안 왔어요. 정찬 선수가 어깨도 한번 빠지고 그 뒤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사실 오르테가한테 지고는 약간 조금 멀어졌구나 싶었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거의 본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한 베스트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들이 아마 이번 경기가 넘버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진 선수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것도 팟캐스트에서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현재 한국 격투기의 사정이 막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정찬선 선수가 알도전을 했을 때보다 약간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챔피언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이건 한국 격투기의 대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벤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것보단 이겨야지 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격투기라는 거는 어차피 이 승자 독식이 너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겨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든 뭐 지더라도 혹은 이 시합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격투기 저변에 알리는 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코리안 좀비가 붙는 볼카노프스키 어떤 선수인가요? 제가 171.5cm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단신이죠, 단신. 단신의 희망이다. 지금 패더급 키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모이카노 같은 경우는 180. 그런 선수들이 많은 체급이 패더급인데 거기에서 단신, 저보다도 단신인 이게 중요합니다. 저보다도 단신인 볼카노프스키가 이렇게 활약을 한다. 계속 움직여주고 스텝이 바닥에 안 붙어 있고 힘을 쓸 줄 아니까 클린치에서도 상대를 가다놓을 줄 알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본인의 체형에 맞게 잘 가다듬은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는 당연히 코리안 좀비를 응원하고 그냥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가 2경기, 3경기 정도를 자세히 풀로 봤습니다. 볼카가 오르테가랑 붙었고 또 호정도 오르테가랑 붙었잖아요. 경기 템포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볼카가 오르테가랑 할 때는 진짜 팍팍팍팍 하고 코점은 약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오면 파박 치고 하는데 이 템포를 코점전에 갖고 오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가요? 그 템포의 차이가 실제 시합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포가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느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 템포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약간 그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정찬 선수 대 오르테가 경기가
템포가 느린 경기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 명은 아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한 명인 오르테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큰 공격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숙달도나 코어 세팅 능력이 볼카노프스키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작은 공격들, 잃을 거 없는 공격들, 레그킥이라든지 잽이라든지 앞발, 뒷발 뭐 걔는 사실 가릴 거 없이 다 잘해요. 그래서 앞손 잽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공격들이 훨씬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템포가 빠르게 보이는 거죠. 오르테가를 빼고 이제 코좀과 볼카가 붙으면 사실 이 템포 차이가 얘는 128로 하고 얘는 90으로 하고 BPM이 다른데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코좀의 템포로 가는 게 코좀의 어슬렁으로 갈까요? 볼카의 깡총깡총으로 갈까요?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하는데 까봐야 알아요. 왜냐면 볼카노프스키가 정찬호 선수의 펀치 파워를 얼마나 경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저는 오르테가 대 볼카노프스키도 볼카노프스키가 아웃파이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중앙을 점유했던 건 볼카노프스키였단 말이죠. 그걸 보면 오르테가 약한 펀치의 소유자가 아닌데 볼카노프스키의 펀치력이 생각보다 세거나 아니면 볼카노프스키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오르테가가 아예 따라잡지 못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본인 둘만 알고 있겠죠. 그 이유가 뭐가 됐던 건지. 그래서 정찬호 선수가 옥타곤에서 둘이 마주쳤을 때 볼카노프스키의 펀치를 맞았는데 야 이게 얘가 잼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르테가 전처럼 볼카노프스키가 중앙을 잡고 볼카노프스키가 더 원하는 대로 시합을 풀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아예 이게 시합 설명처럼 되어버리는데 오르테가와 볼카노프스키 시합에서 1라운드와 5라운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라운드에서 보시면 볼카노프스키는 이제 완전히 이제 페이크 게임의 달인이기 때문에 페이크 모션을 주고 오르테가도 사실 그 싸움을 하고 싶어 해요, 처음에. 네, 같이 하려고 해요, 실제로. 근데 볼카노프스키 공격은 다 오르테가한테 닿고 오르테가의 공격은 정말 한 끗 차이로 다 빗나갑니다. 볼카노프스키 얼굴 닿질 않아요. 1라운드에 2분여를 그렇게 해보는데 하나도 안 닿으니까 오르테가가 당황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거 안 닿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선수가 옥타곤에 올라가서 물음표가 생기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게 되고 일단 케이지 뒤로 가자. 케이지 뒤로 갔는데 볼카노프스키가 그 타이밍을 귀신같이 알아버리죠. 너 안 나오는구나 이제.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큰 공격을 시도를 하면서 오르테가한테 이제 오른손 뒷손을 맞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르테가는 거기서 만약에 제 생각엔 볼카노프스키의 펀치를 버틸만 했다면 같이 튀어나오거나 맞고도 같이 싸웠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줘. 4라운드까지 계속. 근데 이 시합에서 중요한 5라운드가 굉장히 좀 분수령인데 오르테가가 이제 그냥 들어갑니다. 볼카노프스키한테 몇 대를 맞아도 맞고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볼카노프스키 입장에서는 페이크 게임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타를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5라운드 후반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정찬훈 선수가 5라운드에 오르테가처럼 갈 건지. 제가 예상한 건데 이거. 네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정찬성 선수도 제가 코리안 좀비 채널도 보고 평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머리가 좋아요. 똑똑하고. I want 볼카노프스키. 1라운드는 전략적으로 해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볼카한테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2라 뺏기고 나면 마음 쫓기잖아요. 5라운드 중에. 2라 시작부터는 그냥 개싸움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2라운드 시작부터요. 네. 오. 저 생각입니다. 제 느낌에는 1라운드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간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1라운드 때부터 약간은 조금 더 점수를 따기 위한 라운드 매니지먼트라고 10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공격들을 같이 섞어줘야 된다. 1라운드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1라운드를 볼카노프스키 거의 다 가져갑니다. 네,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니 저는 오히려 정찬성 선수가 그런 약간 과감성 있는 공격을 초반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볼카가 빠따가 세. 그럼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1라운드에 만약에 그냥 가다가 맞고 갈 수도 있는 문제죠. 잘 맞는 스타일이잖아요. 정찬 선수가. 그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댄 이계전처럼 하면 안 통할 것이다.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잃을 것 없는 공격을 정찬우 선수한테 성공시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조급하게 해야 해요. 먼저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는 하는 게 없이 가만히 보고 있고 정찬우 선수가 훨씬 길고 이제 크니까 앞손 잽이랑 오른발 카프킥으로 가만히 서 있는 이계를 괴롭혔단 말이죠. 그럼 이게는 그 타이밍에 계속 맞고 데미지가 쌓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타이밍에 정말 귀재죠. 이제 거기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춘다거나 독특하게도 이제 이계전에선 그 타이밍에 타이밍 태클을 가져왔었어요. 근데 반대로 볼카노프스키는 본인이 먼저 그걸 시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앞다리 건드려주고 뒷다리 건드려주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안 싸워. 들어와! 난 나갈게. 이게 돼요. 그럼 선수는 더 조급해져요.
이거 싸움의 이제 귀재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약간 2개전과는 조금 뭔가 다른 모습으로 정찬 선수가 나올 것을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질 가능성이 높다. 그쵸. 이게 전하면 이길 것 같은 데가 안 통하는 상대다. 네. 아마 코치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찬성 선수가 작은 사람 잘 잡는다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그런 승부가 있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든과 동시에 사실 볼카는 키 큰 선수랑 할로웨이랑도 잘했고 키가 작은 선수하고 하고 정찬성 선수 유리한 게 아니라 키가 작고 가만히 있어주면은 그냥 키 작은 선수일 뿐이에요. 근데 키가 작고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일반 키 작은 선수랑은 다른 거거든요.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에드가는 뭔데? 에드가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점은 에드가는 빠르긴 한데 결국에 지가 하려고 들어와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볼카노프스키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점은 그러니까 타격가에도 레벨이란 게 있는데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공격을 잘 쓰는 타격가가 진짜 레벨 높은 타격가거든요. 아 이렇게 어퍼컷이라든지 플라잉 니킥이라든지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볼카노프스키의 방어상으로 이 가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항상 볼카노프스키. 열로 날라오는 네. 공격들을 방패를 하나 걸쳐놓고 쏘지만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공격에는 방패가 마련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했을 때 또 내가 앞손 잽이 날라오면 네,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앞손 잽을 요렇게 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어퍼컷이 굉장히 효과적인 카운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실 버뮤데즈가 이걸 맞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페이크를 준단 말이죠. 이 모션에 속아서 잽이 나와요. 근데 걸려서 이제 게임이 끝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정찬 선수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카가 끊임없이 이 앞발 레그킥을 톡톡 차잖아요. 뒷발 레그킥도. 그래서 정찬성 선수도 사실 앞에 무게가 좀 실리는 편이죠. 네, 싸울 때 보면은 이거에 좀 취약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지. 이게 요즘 시합 스타일이 조금 더 카운터에 많이 치중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앞발에 조금 많이 체중이 실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게도 잘 싸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야이르 로드리게즈나 이제 조지 알도와의 시합을 보면은 두 선수 다 레그킥을 굉장히 잘 차는 선수인데 1라운드에 벌덩이 둘 다 나갑니다. 체크요. 네, 체크에 당해가서. 체크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하면 더 아플 것 같거든요. 저는. 무릎에 맞는 겁니다. 여긴 살이잖아요. 여긴 뼈고 우리가 정강이 깡치면 이렇게 하는데 선수들이 거기가 세포가 죽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죽었다기보다는 투병을 밀어가지고 세포를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사과학입니다. 차는 사람의 발등이 살에 맞는 것보단 무릎 뼈에 맞는 게 훨씬 아프기 때문에 이제 한번 걸리면 진짜 통증이 오죠. 시합 때도 시합 때 느낌이 오는 통증이 몇 개 없어요, 실제로. 아드레날린이 엄청 나오니까. 근데 느껴지는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아프다. 차다가 발등 맞으면 진짜 아픈데 그 느낌이 오는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옵션들이 뭐 무한대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옵션 분명히 몇 가지로 가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상 선수들이 후반으로 가면 자기한테 익숙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위기에 몰리거나 마음이 급할 때는 저도 기사를 쓰면 다 썼던 단어만 계속 씁니다. 근데 선수들도 비슷합니다. 결국에 내가 몰리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자기가 하던 패턴대로 좀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반에 그 패턴들을 얼마나 숙지를 해가지고 대응책을 가지고 오느냐. 정찬성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아마 파이트 레디 코치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이크로하게 아마 짜줄 텐데 또 그거를 얼마나 후반에 체력적인 소모 없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저도 그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요새 미트 치는 영상이 올라온 게 어퍼컷 엄청 하던데요? 네, UFC 공식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라왔는데 어퍼컷인데 어퍼컷 전에가 굉장히 주요해요. 잽훅2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이 잽훅2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잽훅이 다 가짜입니다. 다 맞추기 위함이 하나도 없어요. 잽훅 다 거짓말이고 2가 진짜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보시면 잽훅2까지도 하고 한 번은 빠져요. 실제로 거기서 보면. 잽훅2는 안 맞을 것 같은 거죠, 볼카가. 그러니까 2마저 가짜인 거예요, 지금 보면. 잽훅 다 가짜고 2도 가짜고 쓱 들어오면은 어퍼컷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좀 약간 공개 훈련에서는 약간 조금 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고 근데 한 수를 더 준비하고 있구나. 타격에서도 파이트 레디에서 그것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께 그래서 뭐 사실
당연히 응원은 정찬 선수가 이기길 바라고 우리 모두 선전을 하길 바라는데 뭘로 끝날 것 같나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정까지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여태까지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근데 초반에, 초중반에 끝낼 수 있다면 정찬성 선수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피니시가 난다면 정찬성인데 판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완전 그건 아니고 50대 40은 아니고. 이거 꼭 대답해야 됩니까? 현장 가서 만나야 되는데, 저는 객관적인 승률은 솔직히 정찬 선수가 딸리는 게 맞죠. 왜냐면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가 딸리니까. 그동안에 네. 어쨌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적은 확률의 응원을 보태보려고 합니다. 저는 4라운드 정도의 피니시가 나지 않을까. 저 되게 많이 틀립니다. 저도 하펠레입니다. 그래서 정찬 선수가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는 저의 이제 못난 전략은 막싸움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볼카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유튜브 구독자가 저한테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엄청 적어요. 인스타 팔로워도 저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세계 챔피언인데 인기가 없다니까요.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나 인기 많아져야 되라고 해서 정찬성이 싸움을 걸면 더 이상 돌아나가지 않고 한번 맞다이를 한번 뜨지 않을까. 왜냐면 자신의 구독자를 위해서, 그다음 팔로워를 위해서 그거를 노려라. 76만 구독자 코리안 좀비가 3만 구독자 볼카를 좀 야지를 줘라. 예,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이제 가장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UFC 273 정찬성 선수와 보카노프스키 챔피언전을 앞두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예상과 승부 예측까지 이제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런 얘기를 하석변 씨와 함께 하니까 또 느낌이 새롭고요. 그래서 다음에 정찬성 선수 타이틀 1차 방어전 할 때 한번 또 오겠습니다. 전 워낙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업계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가장 본능,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진 스포츠가 아마 이런 격투, 레슬링 막 이런 종류일 텐데 본능, 그 말초적인 그 매력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하고, 그다음 우리 여기저기서 오신 이종격투기 앤디 후, MMA 갤러리, UFC 갤러리, 여러분들 또 밑에 댓글 한번 해서 얘들이 들어오면 얘들은 진짜 매너가 되게 감사드리고 조만간 빠른 시기 내에 또 한번 또 뵙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얀 대 스털링.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스털링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 경기 중에 그럼 제일 승패 예측이 쉬운 시합이라고 보시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얀의 압승을 보시는 거고. 네. 메인 이벤트 네 번째 경기죠. 번즈와 치마이프 경기고요. 여기 치마이프의 열렬한 추종자입니다. 수염도 이렇게 그래서 응원은 누구 하세요? 응원. 저 치마이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염 보십시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님입니다. 저는 번즈. 진짜 번즈 응원하세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순탄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또 꺾어줘야, 그래야 올라갈 때 또 탄력을 받고 올라갑니다. 맥구의 디아즈 경기 같은. 그렇죠. 저는 그게 맥그리거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이터로서. 전 딴 것보다 이제 우스만이랑 싸우는 걸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것 때문에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서 끝나버리면 너무. 우스만은 상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죠? 맥그리거가 웰터급의 어떤 이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스만이 잘하긴 하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맥구 한 방울, 치마이프 한 방울 떨어지면 엄청 이게 운명이 생기면서 즐겁네요. 생각만 해도. 요거 보면 되나요? 2019년 12월에 부산 대회 메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정찬성 선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격투기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느낌상 얼마나 큰 자신감과 포부가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어떤 경기를 펼치든 어떤 승패가 나오든 좋은 경기를 펼치셔가지고 들끓어오르게 만들어 주시길. 그래서 한국 격투기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하고 저도 또 많이 먹고 살고
저를 좀 도와주시면서도 또 한국 팬들에게도 많은 기쁨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화이팅! 코리안 좀비. 뭐 정찬 선수 제가 직접 뵌 적은 없고 가끔씩 이제 미용실에서 박재범 씨만 몇 번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 챔피언전 파이팅 하시고 저 역시 똑같습니다. 좀 메인 스트림으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솔직히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끈한 경기에서 많은 우리나라 팬분들을 열광시키는 경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잭슨빌에서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